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적으로 대학을 진입한 학생들의 7가지 습관처럼 사용했던 7가지 습관 같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동부 지역이 유수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를 많이들 보냈고요. 이 부분은 부모님이 들으셔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는가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남보다 용이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관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같이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비의 세븐 헤빗,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책의 겉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표지에 맞춰서 오늘 7가지 방법, 그러니까 전략이 되겠죠.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가능한 영역, 아웃사이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데서 오른쪽 파란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더라인 같은 거 해서 이렇게 7개로 간추려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out of circle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서클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고칠 수가 있죠.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우리 개인적인 얘기예요. 첫째 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D는 전 세계의 학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랭킹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잘 보시자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느 사립학교를 들어가면 어느 학교, 즉 아이비리그를 많이 보낸다라고 하고 있죠. 그거는 그 딘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 블랙 리스트랑 거기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그 사립학교, 지금 가장 좋은 우리 사립학교들 많죠. 그 미국에 있는 사립학교들 그 교장의 디플로매틱 외교술은 각 학교를 댕기면서 그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의 특별한 역할은 좋은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학생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교적인 연관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학교의 교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기 전에 선배들이 어느 학교를 보냈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 학교에서 하나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학교에서 이 학교를 많이 보내더라. 그러면 그 학교를 당신의 자녀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recommendation letter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이고 카운셀러가 쓰는 건데 여러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어드미션 디파트먼트에서는 뭘 보냐면 얘가 썼던 에세이도 중요하지만 third party, 그러니까 3자가 본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학생에 대해서 썼던 선생님의 recommendation letter, 오와 딴 사람의 recommendation letter로 가능하겠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건 out of the circle이 된다고 제가 여기다 그냥 categorize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무시하지만 이것들을 좀 keep that in the mind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family status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인종이죠. 코케이전도 있고 블랙도 있고 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블랙은 15%입니다. 코케이전은 지금 61%예요.
그 다음 에이시아는 5%입니다. 자, 이거는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 오케이전의 퍼센테이지가 엄청 달라집니다. 라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 구조는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에이시아는 5%인데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학생 비율을 보면 15%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포별로 학교에 학생을 뽑고 싶은데 아시안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 공부 잘하는 걸로 뽑았다간 퍼센테이지가 매스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로 학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 못하는 학생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하버드에서는 뭐 인종적으로 뽑았다 안 뽑았다 뭐 얘기가 나오죠. 인종적으로 뽑는 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 레가시가 들어가면 이 레가시는 뭐냐면 자 스탠포드 나왔으면 아빠 엄마가 스탠포드 나왔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버드를 나왔냐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하버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하버드는 부모 양쪽 부모가 하버드를 나온 경우에 레가시라는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웃서클에 있는 영역은 또 무엇인가? 이 영역은 뭐냐면 제가 이건 패밀리 매너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집이 없이 살았거나 아니면 게토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면 할렘가죠. 할렘가에서 살았다든가 소년 가정으로 살았다든가 소녀 가정으로 살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hardship,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Parents Education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미셸 부모는 둘 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근데 미셸은 어딜 졸업했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셸이 들어갈 때 미셸 오바마가 프린스턴을 들어올 때는 부모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모의 성적이 높으면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어드밴티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클, 인서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GPA를 할 수 있죠. 공부 잘하면 GPA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SAT 성적 올라가고 ACT 성적 올라가면 지금 성적 이것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커리큘럼, 지금 자기가 따는 학교 학점의 AP 클래스와 IB 클래스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5개의 AP를 들으면 아이비리그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IB도 마찬가지죠. IB는 국제 영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IB입니다. 이거는 주관식 문제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넘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커리큘럼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커리큘럼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스탠포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봅니다. 1학년 때는 보지 않아요. 이와 같이 좋은 학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 코스를 어떻게 얘가 공부를 했는가라도 중요하고 얼마나 챌린지를 했는가 이 콜스워크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콜스워크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조금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Essay Supplementary Essay입니다. Essay는 Common Essay 6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identify,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achievement와 뭐 passion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가 되는데 학교 어드미션 디파트먼트는 얘를 사진으로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에세이가 어드미션 디파트먼트에서 미니멈 2,000장에서 5,000장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5,000장 속에 그렇게 눈에 팍 들어올 수 있는 에세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버드에 신청하는 애들은 2, 3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드미션 디파트먼트에서 그거 읽어난다 할지라도, 그죠? 그 학생의 성적이 좋네 안 좋네 해도 에세이를 읽어 되겠죠? 그거 다 읽어야 된다는 건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중요하고, 서플리멘터리 들어갑니다. 서플리멘터리는 보통 학교에 너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무슨 나는 특별하게 아는 무슨 흥미 있는 거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Supplementary essay는 왜 이 학교를 지목을 했는지 확실하게 스페시픽하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 있게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abstract. abstract는 이거는 옵션이에요. 리치 패밀리 학생들은 이게 카운셀러를 이제 고용을 하는데, 그를 카운셀러를 고용하면 abstract를 사용합니다. abstract는 리서치 페이퍼도 있고 저널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로컬 칼리지 프로페서랑 컴바인한 리서치 페이퍼를 사용을 하거나 논문을 사용을 해요.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수질 검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환경과에 지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심이 많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bstrac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를 간다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세이와 supplementary와 abstract와 이런 것을 사용해서 intellectual vitality, 그러니까 내가 지적인 생동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당신네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또